고객 고통과 함께 진화해온 텔스타라는 이름으로 우리 회사가 창업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수입 못보상 대충 알잖아요. 외국의 설비들을 국내에 소개를 해서 계약을 시켜주고 커미션 받는 이런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하고 비슷해요. 저희 일은 굉장히 인맥도 있고 그따지 보면은 인맥이 좋아야 돼. 학벌이 좋아야 돼. 그래서 저것은 1년도 채 못했어요. 한 8개월, 10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수입 오퍼 업무는 그대로 그 자격증은 그대로 일종의 무역 대리점 협회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돈도 냈고 해서 신고를 한 건데 그 신고를 그대로 놔두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했어요.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그 당시 외국 기계들을 팔아놓은 기계들을 외국인이 와서 AS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오기 전에 최소한의 고객들한테 뭔가 상황을 체크를 해가지고 외국인하고 필요하다면 소통을 해가지고 여기서 대행을 해주는 거죠. 저걸로 업을 바꿨어요. 물건을 팔 능력이 안 돼. 그런데 팔 능력은 되는데 고객 관리를 못하는 회사들이 그 당시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반대로 한 거예요. 남들이 팔아놓고 신경을 못 쓰는 회사를 찾아가지고 내가 심부름을 해주겠다라고 시작을 한 게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회사의 AS 가교 역할, AS 역할을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저희 일은 왜 하게 됐냐면 내가 물건을 소개를 하고 팔러 왔더니 우리 고객이 다른 오퍼상 욕을 막 하는 거야. 물건을 팔 때는 AS를 잘해줄 것처럼 관리를 잘해줄 것처럼 해놓고는 팔고 나서 오지도 않는다고. 당신도 그럴 거잖아. 이런 식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죽겠어. 그 회사 때문에 죽겠어. 이 말이 막 귀로 막 들어와. 나는 일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나는 이럴 기회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반대로 그런 회사를 찾아서 내가 일본 회사로 연락하고 심부름이라도 해주겠다. 최소 경비만 주라. 이렇게 해서 1개 회사, 2개 회사, 3개 회사를 찾아가지고 처음에는 기술도 없으니까 잡심부름 해주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기간이 근 10여 년을 했어요. 87년도에 설립을 해서 98년도 IMF가 올 때까지 근 10여 년을 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나도 기술도 늘었고 내가 뽑은 직원들을 외국 회사로 보내가지고 6개월, 1년씩을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한 5-6명 되니까 제법 한 10여 명이서 잘 먹고 잘 산 거야. 생각해봐요. 남이 팔아놨는데 뒤에 엉뚱한 사람이 와서 도와주니까 고객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나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팔아놓은 놈은 보이지도 않는데 팔지도 않은 놈이 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또 일본 회사는 저 사람이 팔기는 잘하는데 고객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수출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도와주니까 나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양쪽의 고통을 해결해 주면서 나는 돈도 벌고 대접도 받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IMF가 딱 온 거예요. 우리 고객인 현대자동차는 가장 큰 고통이 뭐였을까요? 가장 큰 고통이 뭘까? 현대자동차는 우선 기계 수입하려고 그러면은 건 2배 이상이 비싸졌어요. 환율 때문에. 그 다음에 엔지니어를 한번 부르려고 그러면은 따따블이야. 그러니 국내에서 제조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될 만큼 이제 코너를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계를 고쳐주면서 어깨너머로 좀씩이라도 배우고 고쳐주고 그것도 AS라는 것은 반드시 핵심 부분에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기술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한테 맨 먼저 제안이 온 거예요. 이거 좀 국내에서 만들어줄 수 없느냐. 도저히 수입을 못하겠다. 모든 거 도와줄 테니 국내에서 개발 좀 해주라. 이렇게 해서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고객의 고통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지만 엄밀히 따지면 일본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이해를 다 했어요. 현대자동차가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텔스타가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도와줬어요. 도와준다는 게 뭐냐면 기계를 예를 들면 5억이다. 그러면 5억 중에서 5천만 원이나 1억만 핵심 부분만 사오고 나머지 부분은 한국에서 제작하는 걸로 해서 협조를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측정 장비, 엔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측정 장비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캠샤프트, 포시라 그래요. 그것들의 검사 장비를 우리가 하나씩 국산화를 한 거예요. 국산화를 해서 어느 정도 하면은 IMF가 끝나고 하면은 다시 수입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협조를 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과 1-2년 사이에 현대자동차는 우리한테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고통을 해결했지만 외국의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경쟁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 거 수입해올 것을 수입 안 해갈 것 같으니까. 내가 일본에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경쟁 관계가 되면서 뭐 비즈니스적으로는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순서대로 됐어요. 우리가 측정기를 그렇게 아까 국산화를 했고, 측정기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측정기는 좋은데 측정기하고 조립기가 합쳐지는 공정, 합쳐지는 기계가 있어요. 측정 기술로 먼저 측정한 다음에 조립 기술이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측정해서 조립을 할 때마다 고객 입장에서는 항시 측정기 회사를 불러다가 일이 끝나면은 조립기 회사가 또 와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고장이 나면 측정기 회사 와서는 내 문제는 이상 없다. 조립기 회사에서는 와서는 나 문제는 이상 없다. 근데 기계는 문제가 있고, 즉 측정 기술하고 조립 기술이 합쳐진 공정, 합쳐진 기계에서 고객 고통이 가장 크더라. 그래서 그런 기계를 자동차에서 대표적으로 MLA 측정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당시 한 15억 했어요. 심플해도 굉장히 큰 거죠. 그걸 도전을 했어요, 국산화를. 그래서 회사 없어질 만큼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엔 성공해서 그 뒤로 그게 우리 회사를 오늘날 있게 하는 효자가 됐는데, 어찌됐든 측정 기술을 정복했더니 그 다음에 고객 고통은 측정 기술하고 조립 기술이 필요로 한 공정이 고통이 가장 커서 그 공정을 또 공략을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조립기 제조업이라고 했지만은 측정 조립기 제조업인 거예요. 저것을 딱 정복하고 났더니 조립 라인은 저 기술보다 더 어려운 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턴키 라인으로 바로 간 거예요. 생각해봐요. 수입 오퍼하다가 IMF가 터지니까 고객 고통이 국산화를 해주는 것을 가장 원했고, 그래서 국산화를 했더니 측정기를 만들었더니 조립 기술이 없으면은 또 그 공정에 고객 고통이 가장 심각했고, 그 기계를 다시 국산화를 했더니 턴키 라인을 그동안에는 다 수입했는데 턴키 라인에 대한 고통이 커서 그걸 했고, 현대 기아차의 고통을 따라서 쭉 하다가 보니까 턴키 조립 라인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 자동차가 품질 경영을 화두로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부터 20년 좀 더 넘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품질 경영을 하지 않으면 현대 자동차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 품질 경영을 하겠다라고 정문구 회장이 선언을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해외에 있는 중요 설비 데이터들을 남양만 연구소로 가져오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남양만 연구소에 모든 중요한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그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품질 경영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해외에 있는 가장 중요한 품질 정보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측정 장비가 가장 먼저. 그래서 우리가 만든 기계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요렇게 포매팅을 해서 우리 인터넷망에 태워주세요. 즉 다시 말하면 MES망, 다시 말하면 지금은 ERP하고 연결된 그 품질 경영 플랫폼에다가 우리가 얹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SPC부터 시작한 거예요. TS SPC. SPC는 옛날부터 오랫동안 내려온 그런 기술이에요. 앞에가 TS인데 저것은 텔스타 SPC예요. 또 토탈 솔루션 SPC예요. 다시 말하면 가공 기계의 데이터들만 SPC 처리했는데, 우리가 조립기계, 조립 라인도 했기 때문에 가공 라인, 조립 라인 할 것 없이 품질에 영향력이 있는 데이터들을 포매팅을 해서 MES에다 태워주는 거예요. 그게 TSSP 시작이에요. 저건 우리 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올린 거예요, 데이터를. 그런데 나중에는 옆에 기계도 해주라, 뒤에 기계도 해주라. 이게 발전한 게 LMS 개념이에요. 라인에 있는 설비들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해주라. 그 다음에 이제 MOS는 현대 자동차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쪽에서 중소기업용으로 개발한 거고, 어찌됐든 소프트웨어를 저것조차도 우리가 만약에 안 하면은 해외 엔지니어들이 한다 그러면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가 설비를 만들었고 우리가 저것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는 위에 플랫폼 소프트웨어만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현대 자동차가 된 거예요. 그것은 누가 개발했냐? 위에 플랫폼, 그러니까 MES를 포함한 그 품질 경영에 필요한 플랫폼 개념, ERP 밑에 있는 MES 개념의 플랫폼 개념은 현대 오토에버라고, 그 오토에버가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한 거예요. 우리는 그 플랫폼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거고, 현대 자동차는 오토에버가 있고, 오늘날 삼성그룹을 키운 삼성도 제조업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했는데 삼성은 어떤 회사가 있을 것 같아요? LG는 어디가 있을까? 포스코는 어디가 있을까? 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그룹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아까 SAP는 맨 위에 있는 ERP 개념이고 제조 공장을 움직이는 MES 레벨 개념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다 자체적으로 그룹사에서 구축을 했어요. 현대자동차는 아까 현대오토에버, LG는 LG CNS, 삼성은 SDS, 포스코는 옛날에는 ACT였는데 지금은 포스코 DX. 이런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그룹을 스마트 품질 경영 시스템을 완성한 그런 회사고, 그게 이제 지금 발전해서 독립적인 법인으로 간 거예요. 오토에버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지만 밑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한 것을 누가 했다고?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또는 품질 경영을 하려면은 그것은 데이터를 보고 QCD를 혁신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고 품질 혁신을 하고, 데이터를 보고 원가 혁신을 하고, 데이터를 보고 델리버리 혁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 팩토리의 본질이고, 이게 품질 경영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공통들이 뭐냐면 다 위에 소프트웨어들을 자기네들이 개발해 놓고 데이터 분석하고 활용한 쪽에는 개발해 놓고 생성하고 수집한 쪽은 우리 같은 회사들한테 의뢰를 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매년 몇백억씩 현대자동차 그룹에다가 납품하는 설비들은 자동화 설비라는 이름으로 나갔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슨 역할을 했다? 데이터를 스마트 팩토리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분석하고 활용해서 QCD를 혁신하는 거다. 근데 모든 대기업들은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즉 분석하고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만 개발해놓고 데이터 생성과 수집은 우리 같은 회사들을 이용을 해서 생성하고 수집은 데이터 가지고 자기네들이 품질 경영을 한 거야. 맞죠? 링크5 플랫폼을 개발을 한 지가 저 이름을 만들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정립이 된 것, 그 10여 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10여 년에 걸쳐서 지금이 됐는데, 여기서 수입 오퍼, 엔지니어링 서비스부터 턴키 라인 제조까지, 여기까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예요. 하드웨어예요. 기계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저쪽에는 소프트웨어예요. 저게 없이 갑자기 링크5가 나왔을까요? 우리나라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전문 회사들, 스마트 팩토리 한다는 회사들은 전부 다 요게 없어요. 요게 없고, 저 TSSPC나 TSLMS나 TSMOS 가지고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스마트 팩토리 전문 회사에 전부 이러고 있어요. 저것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아까 데이터를 주면은 분석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예요, 이 소리야. 텔스타는 요것이 있기 때문에 TSSPC까지 갔고, 그 다음에 링크5를 플랫폼화한 거예요. 자동화 무인화 솔루션 부분은 데이터 생성 수집 업무, 품질 경영 솔루션 부분은 데이터 분석 활용 부분, 저게 두 개가 합쳐져서 링크5입니다. 주로 앞으로도 자동화 무인화 솔루션은 현대자동차처럼 품질 경영 플랫폼을 쓰고 있는 회사에 아까 같이 부단히 데이터를 새로 생성해 가지고 올려주는 역할이 필요로 한 쪽이 이쪽인 거고, 품질 경영 솔루션 부분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저것은 어느 것이 먼저일 것은 없어요. 분석 활용 소프트웨어를 링크5 MOS를 먼저 갈 수도 있고 설비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저기는 토탈 솔루션 제공 개념. 이렇게 우리 회사가 두 덩어리로 업무를 해보자. 그러니까 저기에 링크5가 저걸 다른 말로 쓰면은 텔스타를 써도 돼. SAP는 써봐야 SAP는 여기야. 과거에 텔스타는 요일 가지고 지난 몇십 년 해왔어. 이쪽에 준비한 것은 10여 년이야. SAP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 회사들은 지금도 저쪽밖에 못해. 그리고 이쪽에는 자동화 업체들을 써가지고 해. 근데 자동화 업체들이 자동화로 끝나버리니까 SAP가 우리만 만나면 협업하자고 우리한테 구애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잘못하면 손발만 대지. 그래서 우리가 안 할 뿐이야. 우리 회사는 큰 비즈니스 카테고리가 두 종류다. 하나는 글로벌 대기업들한테 데이터를 생성해주고 수집해주는 역할로 한 덩어리가 있고, 하나는 중소 중견기업한테는 데이터 생성 수집, 즉 자동화 설비, 무인화 설비들을 넣고 위에 품질 경영 소프트웨어, 즉 TSMOS를 넣어서 토탈 품질 경영 플랫폼을 제공하겠다. 요게 우리 회사의 일이다. 데이터 생성 수집하고 분석 활용하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에 우리 국내에 있는 자동화 업체들은
엄청나게 데이터 생성 수집 역할을 하면서도 자기가 데이터 생성 수집인지를 몰라. 안타까워. 그냥 자동화 업체인데요. 그냥 우리는 그냥 맞춤형 기계 제작해서 그냥 납품하는데요. 열이면 10명이 다 그렇게 대답해. 나도 그랬어. 실제적으로는 품질 경영을 하는데 엄청난 기초 자산인 데이터를 생성해 주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로봇 자동화 기계를 납품했을 때 당신 뭐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앞으로는 자동화 업체입니다. 안 돼. 그러면 스스로 나를 무시해 주세요. 나는 그냥 하찮은 일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한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 대충 아세요? 스마트 팩토리란 건요. 데이터를 보면서요. QCD를 혁신시키는 거거든요. QCD가 뭔지 아세요? 품질 혁신, 원가 혁신, 배달 혁신 이거거든요. 이것들을요. 다 모든 과정들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보면서 혁신시키는 거거든요. 근데요. 거기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를 보고 혁신시키는데 데이터 생성하고 수집이 돼야 분석하고 활용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하는 것을 해요. 데이터 생성 수집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각 기업마다 품질 설비라든가 생산성 혁신 설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설비들이요.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얻으려고 설비를 필요로 해요. 그 데이터를 우리는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비를 만들어주는 일을 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데이터를 생성해요? 우리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설비, 어떤 경우에는 토탈 조립 라인을 해서 그 라인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 데이터들을 전부 디지털 데이터로 생산해요. 디지털 데이터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자. 그러니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어느 것이 더 안 중요하다. 내가 봐서는요, 상대편 것이 더 중요하게 보여야 돼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가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맞춤형으로 데이터 생성하고 수집한 다음에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는 우리가 유일해. 자부심 가져도 돼요. 내가 그동안에 가장 많이 받았던 내용이에요. 텔스타의 경쟁회사는 어딥니까?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경쟁회사가 없어. 설비업체들은 설비회사하고 경쟁하고 소프트웨어 회사는 소프트웨어하고 경쟁을 하지 양쪽 다 갖추고 우리하고 경쟁회사가 한 군데도 없어. 그러니 고객은 어떻게 하고 싶어? 토탈 하면은 텔스타한테 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 쪼개서 입찰을 해. 똑같은 라인을 만드는데 소프트웨어 부분 따로, 하드웨어 부분 따로 해가지고 하드웨어는 이 회사하고 붙이고 소프트웨어는 저 회사하고 붙여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서 링크5를 개발을 해서 저걸 통째로 원하는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해보자. 지금은 고객이 아직 안 깨어나고 고객이 아직 몰라. 근데 내가 와서는 5년도 안 가요. 2, 3년 있으면 우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원하는 기업들이 나올 것이다. 이미 나오고 있어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한다는 것에 대한 매력을 아는 회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 바가지 씌울까 싶어서 겁도 냈는데 점점 우리 회사를 점점 아는 회사들이 그러진 않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논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한 게 좋은 세상이 됐다라는 게 내 지론이에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지쳐가지고 나와서 공부할 생각을 다 안 해.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놀았으니까 공부해야지 하면서 평생 학습형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된다. 그리고 지금 사회는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서로 배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지금도 조찬회 같은데 조찬 강의 이런 것을 늘 들어요. 그러면서 아까 제조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내 나름대로 정의를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평생 학습이다 이게. 평생 학습. 교학 성장. 교학 성장이 뭐예요?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 가르친 사람도 성장을 하고 배우는 사람도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선생인 거예요. 한 사람은 가르침을 주면서 배우고 한 사람은 배우면서 배우고. 평생 학습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일도 해야 돼요. 일도 하면서 매일매일 학습이 일어나야 돼. 우리 회사는 특히 그래요. 매일 새로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학습으로 연결을 해야 살아남지 그냥 교육기관으로 오면 살아남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배우고 성장하고. 그래서 내가 개발한 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소통 컨펌 공식,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3개 프로, PP, PO 개념을 가지고 맡은 역할을 바꿔가면서 평생 학습이 일어나게, 교학상이 일어나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프로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끝없이 어떤 일에
계속 탐구하면서 전문가가 되는 그런 사람을 프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PP는 내가 만든 단어예요. 우리 회사가 만든 단어. 모든 회사들이 PM이라고 그래요. 프로젝트 매니저. 즉 경험 있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과거의 경험 가지고 효율적으로 막 일을 하는 거.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PM으로 안 하고 PP로 하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경험 있는 사람을 활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창의적으로 이끌어 가보자라는 개념이에요. PM은 절대적으로 PM 수준의 이상이 좋은 제품이 나올 확률이 적어요. 왜? 과거 기준으로 매니징을 하니까. 근데 PP는 사실은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새로운 것은 나와. 올드보이라는 영화 있죠. 봤어요? 그 2004년 동안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젊은 사람이 나름대로 각본을 보고 나이 먹은 나름대로 조금 어느 정도 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연출을 해가지고 그런 명품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경험 있는 사람이 매니징을 하면은 전부 경험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야 효율적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고객의 고통만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프로젝트를 프로듀싱을 하면 생각지도 않게 과거보다 훨씬 좋게 발전하는 게 이게 증명이 됐어요.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외국 회사 제품을 참고는 했지만 항시 더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과거에 늘 했던 사람이 하면은 똑같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리스크 있는 것도 알고 또 그게 편하고.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고객 고통만 딱 집중을 하고 경험 있는 사람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어요. 요것 좀 해줄 수 있어요 하면서 역할을 줘서 과거보다 더 좋은 설비를 그 사람이 만들어내더라. 요게 내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게 PP 개념이고, PO 개념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보면 설계 기술자들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 사람들이 그러면 나중에도 계속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설계 분야에서 싹 떠나더라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해. 설계 기술은 계속 진화해요. 옛날에는 2D로 하고 지금은 3D로 하다가 지금은 점점 시뮬레이션만 해가지고 오히려 부품도까지 빼버리는 그런 식으로 진화되고 있어요. 설계 기술을 가지고는 앞으로 AI가 나오면 더 막 바뀌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에어 서스펜션을 PO 아이템으로 정했는데 에어 서스펜션은 앞으로 쉽게 없어질까? 에어 서스펜션은 지금 자동차에 고급 자동차에 옛날에는 스프링이었어요. 스프링. 그 다음에는 유압. 그러다가 지금은 에어로 한다는 거예요. 훨씬 그게 스프링이나 유압보다 더 스무스하고 더 강한 것을 할 수 있어서 그걸로 지금 최신 기술로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런데 확실한 것은 모빌리티, 즉 움직이는 것에서 범퍼 개념의 그것은 없으실 수가 없어요. 서스펜션 개념은. 에어가 될지 스프링이 될지 유압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쪽의 전문가로 성장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을 아이템에 대해서만큼은 PO 아이템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개발하자. 소프트웨어 쪽에도 물어볼까? 그러니까 MOS 전문가 어떻게 진화되기를 원한다? 예를 들을 바는 이제 디지털 햇섭일 수도 있고 디지털 김치 햇섭일 수도 있어. 김치는 금방 없어질까? 없어지지 않겠죠? 김치 햇섭 개념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김치가 우리가 필요한 이상은. 그죠? 김치 햇섭 MOS에 대해서. 사실은 MOS한테 올라오는 데이터들은 아까 하드웨어에서 오잖아. 그러니까 김치 공장의 모든 설비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MOS로 엮어내는 엔지니어가 되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김치도 할 수 있어요. 과자도 할 수 있어요. 냉동식품도 할 수 있어요. 맞춤형으로 해주는 것은 기술자예요. 근데 그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본인이 나가 떨어지든가 나이 먹으면은 갈 길을 잃을 확률이 높아. 근데 김치에 대해서, 김치 햇삽에 대해서 파고들면서 김치 기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까지도 생성 수집까지도 알면서 김치 공장의 전문가가 되면서 MOS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다 그러면 차별화되지 않을까? 그죠? 지금 저 밑에 써져 있는 아이템 전문가로 성장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없어지지 않을 아이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PO 아이템으로 정하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디지털 햇섭은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디지털 햇섭도 PO 아이템으로 정할 거고 지금 우리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그 아이템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그것도 PO 아이템으로 정해서 가능하면 거기에 이제 나중에 맞는 사람은 꾸준히 그 길로 가서 그 아이템 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비즈니스 해보자. 요게 취지예요. 프로 PP, PO를 이제 화살표를 해가지고 지금 도는 것으로 돼 있거든. 우리 회사 지금 동시에 10여 개 이상 프로젝트가 움직여. 그러니
어떤 아이템에는 프로 역할로 해서 서포트를 해야 되고, 어떤 아이템은 PP가 돼서 프로젝트를 주도해야 되고, 어떤 아이템은 내가 평생 학습으로 해가지고 PO 개념으로 해서 계속 공부를 해가고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하겠다는 거야. 제대로 성장이 되고 교학상장이 일어나고 평생학습이 되려면 나는 PP 역할만 계속 하겠다, 나는 프로 역할만 하겠다, 나는 PO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셋이서 일을 하면서 나는 내가 PP 역할을 할게, 네가 나 PO 역할을 해줘, 이 프로젝트는 네가 PP를 하고 내가 프로로 참여해 줄게, 이런 개념의 매니징이 되게 회사에서는 하려고 그런다. 힘들 수 있어요.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서로 3명이서 2개 프로젝트, 3명이서 3개 프로젝트를 하나씩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분담해서 풀어가는 식으로 해야 성장도 하고 쉽다. 요 회사에서 내가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해버리고 말아. 도와주지도 않고 나 혼자 해. 이게 최악이야.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면은 우리 회사는 안 맞아. 내가 혼자 할 수 있어도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주의야. 왜? 3개 일을 각자 하나씩 맡아서 일을 할 수 있어도 나는 3개 일을 함께 하라는 얘기야. 한 사람은 이 역할로 하고 한 사람은 이 역할로 해가지고 3개 프로젝트를 함께 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배울 게 있어요. 소통 컨펌 문화.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위에서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야. 임원이 팀장한테 얘기하고 팀장이 직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소통하고 지시하고, 우리 회사에서는 저렇게 가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 방식을 한 거예요. 상위에서 무조건 소통을 하자 이게. 이거 지시가 아니에요. 상의하는 거예요. 나 이것 좀 해보고 싶은데, 나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차상위한테 상의를 해서 그 사람이 다시 그 지시했던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면서요, 저렇게 해보고 싶다면서요 라고 대화를 해서 소통이 된 다음에 결정을 하고 컨펌을 하는 거예요. 컨펌을 할 때는, 지시할 때는 직위 체계대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보고하고 결제한다는 개념인데 텔스타에서는 소통하고 컨펌한다는 개념이에요. 보고 대신에 소통을 해서 서로 보고 효과를 내고, 그 다음에 실제 실행할 때는 도장 찍듯이 순서대로 이거 하자라고 해서 실행을 하는 구도. 저렇게 해서 아까 평생학습, 창의력, 자율자발이 일어나게 만든 도구예요. 평생학습하고 창의력하고 자율자발이 저게 여기서 저기 맨 상을 나로 해봐요. 상이 나고 저 중이 우리 팀원 팀장이라고 생각해보고, 여기 하가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소통해요. 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팀장한테 CEO가 이렇게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요. 그러면 팀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면서요 라고 나한테 소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팀장한테 그때서 묻는 거야. 어때?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는데, 그때 보면 나는 A라고 말을 했어. 그런데 받아들이기는 A 다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뭘 보면 아냐면 팀장한테 가가지고 A 다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또 팀장은 또 그 말을 듣고 나한테 와가지고 B를 하고 싶다면서요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보고 과정에서 또 팀장도 또 잘못 이해할 수 있어. 그럼 나는 A를 하자고 상의를 했더니 나한테 올라온 것은 B를 하자면서요 라고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 근데 만약에 이쪽 방식으로 내가 했다고 가정해봐. 내가 팀장한테 이렇게 해보면 어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예, 알겠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밑에서 B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나는 A를 말했는데 실행은 B로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난리가 나. 요것을 없애는 것이 제일 크고, 나는 그것보다도 더 큰 게 있어요. 내가 직접 얘기를 했을 때에 서로 막 배우는 게 많아. 내가 제일로 혜택을 본 것 같아요. 내가 대충 얘기를 했는데 밑에서 올라오면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해보고 싶다면서요 라고 올라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걸. 저기에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할 리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더 좋은 방식으로 나한테 이렇게 해보시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올라올 때도 많아. 그 창의력은 저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앵무새처럼 이렇게 해보고 싶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그대로 전달하기에는 쪽팔려. 그러니 조금이라도 머리를 짜서 이렇게 하고 싶다면서요 라고 한 뒤에다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있지 않나요? 이런 방식도 있지 않나요? 그 방법을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이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창의력을
좀이라도 발휘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자율자발 부분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무슨 일을 해보겠다고 맨 처음에 상의하면 그 내용을 듣고 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팀장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그대로 하기로 했다든가 아니면 그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하기로 했다든가 하게 되면 적어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찝찝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결국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되더라고. 내가 그렇게 소통 컨펌을 돌려가지고 시작된 거는 나중에 보면은 확실하게 자기 주도적이야. 스스로 뭔가를 해. 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임원을 거쳐서 팀장을 거쳐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다 자기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 평상시 CEO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까? 이거 뭔가 중간에 내려오면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이런 찝찝한 구석이 있으면 재미가 있겠어 없겠어? 물어볼 수도 없고. 사실 우리 회사가 다른 고객들이 텔스타 직원들은 어떻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도 그렇게 마치 신들린 것처럼 이런 사람이 많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텔스타 직원들은 다른 회사 직원들하고 다르다고. 근데 나는 그 원인이 저기 있다고 봐요. 저게 어느 사이에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안 했으면 안 했지. 하면은 자율자발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정신 가지고 이러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